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사역신 기업 더함의 양동수입니다. 오늘 제 강연 주제가 공동체 아파트 만드는 공익변호사 이야기예요. 공동체 아파트는 뭐고, 저 사람은 변호사인 것 같은데 또 공익변호사는 뭔지, 오늘 어떤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눌까 하다가 제가 변호사를 하다가 공익변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가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얘기들을 오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회혁신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간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들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변호사가 되기 전에 을에 그러듯이 신림동이라는 고시촌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20대 때였죠. 사실 뭐 지금처럼 아주 치열하게 20대를 보내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나이브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20대 때 고시 공부를 하고 앞으로 시험에 붙을지 못 붙게 될지 이런 불안한 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 미래 속에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사실 결코 또 쉬운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여러분들처럼. 근데 그때 저한테 가장 힘이 됐던 게 사실 그 당시에도 약간 제가 사람들을 좀 불러 모으는 어떤 그런 기질들이 있었는데, 제가 있던 고시원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면 그 고시원으로 제 주변의 동료나 선후배들을 들어와서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료들하고 물론 공부도 같이 했지만 주로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라면을 같이 끓여 먹고 그런 좀 이렇게 활동들을 했답니다. 아까 앞에 강의에서 서은극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좋은 사람하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정말 행복한 거라고. 저는 약간 되게 불안했던 그 20대에 비록 라면이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동료들하고 같이 라면을 먹었던 것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은 경험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변호사가 됐습니다. 처음에 커리어는 로펌 변호사로 저는 시작을 했어요. 사실 로펌 변호사가 저한테 잘 맞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저는 되게 잘 맞더라고. 제가 하는 일이 M&A라든지 이런 금융 기업 법률 자문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제 안에 저도 잘 몰랐지만 굉장히 어떤 경쟁 의식도 있고 뭔가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이 로펌 업계에서 로펌 변호사로서 활동할 때 그게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1, 2년 정도 되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한 로펌 변호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원래 내가 생각했던 삶인가? 내가 이런 사람들을 살려고 원래 변호사가 됐었던 건가? 이런 고민들이 좀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고민들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때 사실 좀 저한테는 그게 빨리 왔어요. 로펌 2년 차였었는데 그때 저한테 되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이라는 우리나라의 뭐 한 2, 3대 로펌 중에 하나인 곳인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로펌 업계에서 최초로 공익재단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익재단을 만들 때 같이 합류해서 상근 변호사로서 활동 할 수 있겠냐라는 제의를 받았어요. 사실 여러분 그 한 10여 년 전 좀 전에는 우리나라에 공익변호사, 소위 얘기하는 인권변호사라는 역할을 하는 변호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뭐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데 다니시는 분을 제외하고 시민사회 베이스에서 공익변호사를 하시는 분들이 10명 채 남짓 되는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뭐 한 100명, 200명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비영리 영역이나 공익 영역에서 풀타임으로 공익변호사를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설레면서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게
나한테 정말 좋은 기회 같지만 내가 그거를 과연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거길 가게 되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잘 먹고 살 수는 있을까? 예, 여러분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저는 아이가 4명이 있거든요. 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인데 뭐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제가 가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적어도 이렇게 먹여 살릴 수 있는 정도는 제가 이제 감수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제 주변에 있는 여러 공동체, 또 제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동료 친구들에게 굉장히 많은 상담과 고민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많은 변호사들이 평균적으로 가지 않은 공익변호사의 길로 이제 제가 선택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했던 역할들은 주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지원하는 일들이었어요. 뭐 난민, 이주민 분들, 그리고 장애인 분들, 뭐 탈북민들, 실제 와서 생존에 대한 고민들,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그 기본권적인 어떤 요소에 있어서 법률적인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 정말 많구나라는 경험들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로펌 산하의 공익재단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 중에 또 하나가 저 스스로 그런 공익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펌 변호사들의 여러 가지 재능 기부라고 하죠. 프로보노 활동들을 잘 연결해가지고 로펌 변호사들이 그런 활동들을 계속 지원하게 해주는 역할, 그 역할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분은 저를 아마 한국의 최초의 프로보노 매니저라고 얘기해 주시기도 하셨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로펌에서 일할 때도 일하는 게 되게 즐겁고 재밌었지만 이런 비영리 영역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들을 좀 더 지속 가능한 구조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큰 보람이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로 본질적으로 또 사회가 바뀔 수 있느냐라는 고민이 저한테 또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회적 기업가들, 사회적 경제 영역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가라고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일반적인 기업가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이 본인이 기업가로서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사회적 기업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런 분들을 좀 제대로 내가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 생각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제너럴하게 이런 법률 지원을 하는 것보다 좀 구체적으로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을 돕는 로펌을 만들자, 법센터를 만들자 해가지고 또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경제 법센터를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과정에서 그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다루지 않았던 영역이 있었습니다. 이게 취약계층들을 고용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러는 와중에 부동산 영역과 금융 영역은 아직 적어도 한국에서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많이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상하게 관심이 가져지더라고요. 예전에 공익변호사를 할 때도 본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나 소수자들이 오히려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거주할 수 있고 또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단순하게 정부의 지원이나 여러 가지 후원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 그들이 자립하고 지속 가능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던 중에 저는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영역이 주거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 정의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길인데, 여러분들 주거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요즘 같은 때에는 부동산, 이걸로 자산을 증식하는 거, 몇 억을 벌었다, 아니면 뭐 영원을 모아가지고 끌어다가 집을 샀다. 근데 나는 그런 거 하고 나하고 관련이 없고 나는 그거를 그냥 부러워하기만 한다. 이제 이런 생각들, 이런 얘기들을 아마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주거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저한테 제일 중요했던 공간적인 의미와 시간적인 의미가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여기서 진짜 우리의 삶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들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시간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누적되기도 하고요. 이 주거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이런 그 유럽이나 선진국의 관련된 내용에 대한 연수를 좀 제가 다녀올 수 있었어요. 특히 유럽을 가서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뭐 LH 등 공공이 뭔가 자꾸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공 임대를 공급하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위해서 이렇게 특정한 어떤 임대주택을 지어서 이렇게 공급하는 이런 내용들 외에도 유럽에는 실제 사회주택이라든지 시민자산화라는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더라고요. 사회주택이라고 해서 꼭 가난한 사람만 들어가서 사는 것도 아니었고요. 훨씬 더 다양하고 더 멋진 디자인으로 더 어떻게 보면 개성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주택들이 여러 공급 주체들, 일반 영리회사뿐만 아니라 비영리 단체나 이런 사회적 기업들도 그런 것들을 공급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시민자산화는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중요한 어떤 공간이 자산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법 제도적으로도 우선적으로 그걸 살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먼저 커뮤니티에 기반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요. 그래서 실제 영국에서는 후추 한 톨 가격으로 99년 동안 땅을 빌려줘서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런 사회주택도 짓고 커뮤니티 시설도 짓고 공동체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는 그 전까지는 뭐 로펌 변호사든 공익 변호사든 사회적 경제 전문가든 계속 제가 무언가를 지원해 주고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제안을 하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그런 얘기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다, 이런 방식의 것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많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뭔가 이렇게 제가 지원할 플레이어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막 말을 하는데 더 이상 그 말을 전달할 사람이 앞에 없고 막 자꾸 누군가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느낌 들 때, 그때 이제 본인이 직접 비로소 플레이어로 뛰어야 되는 시점인데, 저도 이제 몰랐지만 그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그게 중요한 거면 당신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했었죠. 제가 나이가 그때 40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 5년 전이었는데요. 20, 30대 소위 스타트업을 하고 창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제가 40살에 창업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이제 약간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애가 넷이어서 저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런 역할들을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 민간이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그 안에서 입주자들이 실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그 커뮤니티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드는, 그거를 협동조합이라는 방식을 가지고 협동조합형 아파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직접 한번 내가 뛰어들어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제 고난의 시작이었죠. 제가 생각했던 컨셉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이 그 부동산을 개발하는 방식이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공공이 주도하거나 민간에서는 건설사가 이익 중심으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수요자 중심으로 커뮤니티 중심으로 바꿔내면 충분히 전체적인 비용들을 줄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커뮤니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가정이었고요. 실제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된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책을 약간만 변경하면 이런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이 기획안의 사업 구조에서는 동일한 조건 내에서 건설사가 주도하는 방식보다도 훨씬 시세보다 20-30% 저렴한 방식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적어도 이 안에서 8년, 10년 동안은 뭐 임차인이라고 해서 내쫓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같이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